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 원대였는데 내년 예산 발표가 됐네요. 555조 원대로 대폭 늘렸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율로 따지면 8.5%가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올해가 이제 512조 원이었으니까 이제 본 예산보다 증가율이 이제 43조 5천억 원 늘었지만 세 차례 추경을 합하게 되면 포함하게 되면 증가율은 1.6%입니다. 가장 이제 중점을 둔 투자 사업은 한국판 뉴딜 사업인데요. 21조 3천억 원이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역시 보건복지 고용 분야입니다. 거의 200조 원 가까운 돈입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30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생계터전을 지키는 게 급선무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에 따른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내년 총 수입은 그다지 많이 늘지 않습니다. 483조 원 상당으로 0.3% 소폭 증가에 그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는 많이 늘어나는데요. 거의 140조 원 가까이 늘어나서 누적으로 945조 원. 이렇게 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까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어떤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국판 뉴딜 사업 21조 이게 좀 눈에 띄고 역시 복지 분야 200조 정도 편성을 했군요. 예산 증가율은 보니까 작년, 재작년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 그렇습니다. 재작년이 9%대였었는데, 예. 그런데 이 총수입, 그러니까 즉 세금이 좀 덜 거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적자 경기가 워낙 재정, 좋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적자 재정부터 늘어날 것 같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 고갈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향후 40년 동안의 장기 재정 전망을 보고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선 우려스러운 게 연금의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집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되고요. 2056년에는 적립금이 전부 고갈됩니다. 이게 5년 전 전망치와 비교해 보니까 적자 전환 시기는 3년이 빨라졌고요. 지금의 고갈 시기는 4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현재 일단 부담은 낮고 많이 받아가는 고급여 체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적립금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국가 부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역시 오는 2060년에는 지금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가 43.5%인 국가 채무 비율이 2060년 81%가 넘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60년 국가 부채가 4,800억 원, 4,800조 상당. 자,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한 1억 원 가까이 국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금법, 이 각종 사회연금이나 보험 부분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복지 수준에 맞게끔 이 증세, 국민 부담률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증세를 하기도 그리고 이제 사회연금 개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43.5%인데 2060년, 40년 후에는 81%까지 오른다. 그래서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40년 후에 81% 수준이라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만 어쨌든 보는 시각 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연금,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군인연금도 그렇고 손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지. 앞으로 좀 개혁
필요성은 있는 거죠. 이 연금 부분에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국민연금도 이제 그 현 정부 출범 초에 개혁 논의가 지금도 개혁 TFT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후에 별다로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이제 여론의 향배도 있고요. 별다른 개혁안이 지금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나저나 말씀하신 대로 GDP 성장 어떤 그 좀 견인차 역할을 할 그런 요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참 그게 좀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수출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달 수출도 그러니까 8월 수출이 7월 수출에 이어서 2달 연속 한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충격에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6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보다 9.9%가 줄어든 39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2달 연속 한 자릿수대로 감소하고 있다. 이게 다소 완화된 모양새인데요. 이 지난 4월부터 이 석 달 연속 거의 뭐 20% 내외로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품목별로 보게 되면 이 스마트폰 부품 이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반도체 수출이 2.8%가 늘었고요. 또 K방역, 바이오 헬스 품목, 컴퓨터가 선전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글로벌 TV, 가전제품 수출이 15%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력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기계,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선박 모두 2자릿수 넘게 급감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수출이 내수도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하반기에 동력이 좀 돼야 하는데요. 여전히 수출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죠.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외 수출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정부가 하반기에 수출의 어떤 V자 반등을 기대했는데요.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지난 4월 같은 경우가 최악이었군요.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0 이렇게 떨어지다가 7월에 7.1% 마이너스 났고 8월에는 마이너스 9%대인데 그 중요한 게 왜 하루 평균 수출액 이거 있잖아요. 왜 조업일수 관련된. 근데 하루 평균 수출 증감률도 괜찮아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점점. 하루 평균 수출액은 이제 한 자릿수 이하로 3.8% 정도니까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예, 뭐 이렇게 되면 뭐 7월, 8월 계속 조금 나아지고 있고 9월에는 잘하면 또 플러스 반전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참 관심이 많이 가셨을 텐데 어제였죠. 이제 국내 기업 공개 IPO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죠. 몇 달 전에 왜 SK 바이오팜이 신기록을 쓴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거의 2배 정도 이제 청약에 돈이 몰렸다는 소식인데, 근데 워낙에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1억 원을 청약을 넣었다면은 5주 정도밖에 못 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틀 동안의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무려 1524대 1입니다. 역대 최대죠, 이게. 그렇습니다. 일반 청약 증거금이 59점 가까이 몰렸는데요. 앞서 지난 6월에 SK바이오팜이 세운 청약 기록률도 신기록이었는데요. 당시에 323대 1. 증거금이 31조 원 가까이였으니까 이 2배에 지금 육박하는 규모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카카오 게임즈 청약 증거금으로 1억 원 정도를 넣었다면 5주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기를 끈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코로나 시대 대표적인 언택트 기업이라는 매력도 있고요. 또 이 SK 바이오팜의 학습 효과입니다. 당시에 이제 공모가 대비 첫날부터 20% 이상, 200% 이상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고, 여기다 저금리에 넘쳐나는 시동 유동자금, 뭐 이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이제 직장인들이 영끌해서 지금 뭐 투자 공모주 청약에 지금 참여한 결과인데, 만에 하나 앞서 청약 열풍을 일으켰던 SK 바이오팜처럼 이제 따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장 첫날에 이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게 될 경우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가 한 35만 원까지 치솟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1억 원을 넣었다면 한 20만 원 정도 수익을 버실 수가 있는데요. 예.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곳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정작 가장 대박을 난 건 이 임직원들, 스톡옵션을 갖고 있는 임직원들입니다. 예. 카카오게임즈 임직원 400여 명이 갖고 있는 스톡옵션주가 약 322만 주인데 그걸 단순히 지금 공모가로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약 한 300억 이상이 넘어서 1인당 평균 7천만 원대 주식 부호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때 공모가가 한 5만 원 조금 안 됐었죠. 그랬는데 불과 며칠 만에 한 20만 원대까지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도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이 기록 새로 썼는데 이 기록도 조만간 또 깨질 것 같아요. 바로 어마어마한 공룡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죠. BTS의 모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다음 달 10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공교롭게 또 얼마 전에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해서요. 이것도 상당히 대박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제 IPO 역사를 또다시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니까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다음 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됩니다. 이번 상장으로 이 BTS 멤버들 100억 원대 주식 부호에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멤버 7명이 있잖아요. 7명 각각 100억 원대.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방시혁 대표가 지난달 3일에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 7명한테 총 7만여 주의 보통주를 균등하게 증여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1인당 6만 8천여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공모 예정가 상단이 13만 5천 원인데 이걸 그대로 보유한 주식 평가액으로 따져봤더니 1인당 92억 3천만 원씩 이제 평가액이 나오고요. 만에 하나 지난 6월 SK바이오팜처럼 상장 첫날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이후 상한가를 직행했다. 이럴 경우에는 1인당 멤버의 주식 평가액은 240억 원으로 줍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이 공모주 청약 열기가 워낙 뜨겁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가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BTS가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SK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IP 기록을 빅히트가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이 상장에 쏠리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보면은 지금 시중에 유동 자금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볼까요? 정부가 그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 감독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걸 설치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원래는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부동산 감독원인가요? 명칭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명칭을 바꿨나 봐요. 예, 결국 강행을 합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연내 설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과 조직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좀 줄었습니다. 앞서는 정부가 이제 별도 독립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을 벤치마킹한 부동산 감독원을 검토해 왔는데 이러자 여론이 좀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완화된 표현입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으로 명칭을 같이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인력도 당초 논의했던 2천여 명 규모의 부동산 감독 기구보다는 규모는 작아졌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 13명이 있는데 이걸 확대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예. 어쨌든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권한이 주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수시의 수사 목적으로 개인 금융과 과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기구가 개인의 어떤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주 업무여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시사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